자, 세종대왕 우리 세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세종대왕이었다면 그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아? 다원이. 나는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아파도 그랬으면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쓸 것 같아. 태연. 나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거든. 나라면 나도 못 만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잘못하면 그걸 만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을 건강해진 다음에 그걸 만들었을 것 같아. 다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세종대왕의 건강과 훈민정음 또 나라 사랑, 백성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이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에서 좀 청주 쪽 좀 더 올라가면 초정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세종대왕이 휴양 병을 고치러 휴양하라고 온 적도 있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훈민정음을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한글이야, 한글. 근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안다 모른다. 한글이란 말을 안다 모른다? 한글이란 말을 몰라. 한글이란 말은 주시경이라는 한글 학자가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말이니까 이름도 뭘로 하자? 우리말로 하자 해가지고 한글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는 이름이 뭐? 훈민정음. 훈민정음. 이거 혹시 뜻 알아? 훈민정음의 뜻 아는 사람? 훈민정음이란 낱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이 훈민정음을 한자로 쓰면 이거거든? 이게 가르치다는 뜻이야. 훈장님 할 때 가르치다. 민이 백성, 민중 이렇게 할 때 백성. 정은 바를 정자, 바르다, 정의 할 때. 음은 소리, 음악 뭐 이런 소리. 그러면 백성을 뭐하는?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창제했어. 자, 옛날에도 뭐는 있었다? 우리 말은 있었다. 즉, 세준이가 600년 전, 7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그때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이라던가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이라던가 삼국시대 사람들과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세준이 뭐라고? 통한다? 말이 통해. 그러니까 말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글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글자가 없는 우리 글자. 그러면 말은 하는데 글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세준이가 가온아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나 너 좋아해 라고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도 쓸 수 있어? 글로도 쓸 수 있지. 글자? 근데 옛날에 이런 글자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글자를 안 쓰고 뭘 썼다? 한자. 한자 써, 한자. 그래서 나 너 좋아해 가면 이게 나 아자거든. 나라는 뜻이야. 이 호자가 좋아할 호자야. 이게 아, 너 여자야. 그래서 아호여 이렇게 써야 돼. 한자로는 이게 무슨 뜻이다? 나 너 좋아해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아호여인데 우리말로 바꿔서는 나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말 따로 뭐 따로 한자 따로였다는 거야. 한자. 그러면 이게 한자를 다 배워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 글을 쓸 수 있었어. 한자를 못 배우는 사람들은 글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이 한자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래서 양반들이나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농사짓기 바쁘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준 거야? 우리 글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또 우리 말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 쓰면 되기 때문에 또 그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글을 만든 것들이 바로 우리 세종대왕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뭐 꼭 지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선생님이야.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야.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 건강이 어려워도 그러한 뭐야 회사를 위해서 뭐 학교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것인 건가?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살피는 일에 더 우선할 것인 건가? 이건 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거지. 뭘 더 중요시 여길 건가. 근데 이제 세종대왕은 자신의 건강보다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과연 그게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도 과연 그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2등이 누구였지? 태연이 가겠습니다. 만약에 양녕대군이 어, 왕이 되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원이 음, 양녕대군이 나랏일에 수군해서 백성들이 뭔가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다시 올려서 뭔가 아예 새로 시작한 거. 세 나라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양 어,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그 양녕대군이 잘 잘 다스리면은 그냥 그대로 잘 갈 것이고 만약에 백성들을 잘 돌봐주지 않고 그런다면 그 양녕대군을 백성들이 쫓아낼 것 같아. 나는 한글이 안 만들어지고 좀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아. 다 했어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은 어느 나라 임금이었죠? 어느 나라 임금이었어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어느 나라 임금인지 몰라? 무슨 시대? 조선. 다원아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 왕이었어. 자, 조선시대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그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 고구려. 고구려는 한참 전이고 조선 바로 앞에는 고구려에서 한자 빠져야 되는데
고려? 아, 고려가 있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선을 만든 왕이 혹시 누군지 알아? 태조? 태조 아, 이성계. 태조 이성계야, 이성계. 이성계는 이름이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태조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일대왕이야, 일대왕. 그 다음에 이대왕이 여러분들 잘 모르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정종이라는 왕이 잠깐 했어. 태조의 아들 중에 정종이라는 왕이 잠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을 내쫓고 3대 왕이 역시 누구? 이방원. 태종 이방원 들어봤어? 네. 이 태종 이방원이 누구냐면 바로 세종의 그 누구? 이성계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세종의 누구? 할아버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고 바로 4대 왕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종이에요. 세종은 세종. 어렸을 때 이름은 이도였어. 근데 이 태종 이방원에게는 사실은 아들이 몇 아들이 있었어? 여러 아들이 있었어. 첫째 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누구? 양녕대군. 양령 둘째 아들이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효령대군일 거야. 맞아? 그다음에 셋째 네, 아들이 그렇고. 바로 오늘 충녕대군. 나중에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세종이 되는 거야. 세종대왕. 자, 근데 원래 조선은 뭐 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누가 돼? 첫째. 첫째 아들. 큰아들. 우리가 또 다른 말은 장자를 한자를 장자. 장자가 상속해서 큰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기본 원칙. 일반적인 원칙이야. 근데 꼭 큰아들이 아닌데도 왕이 되는 경우는 사실 여러 번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양녕대군이 원래는 세자는 아들 중에서 미리 왕이 되기로 점 찍은 사람. 그래서 양녕대군이 세자였어 사실. 그래서 당의 사람들은 누가 양녕대군이 왕이 되는 줄을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양녕대군을 뭐하고 세자에서 폐위 내쫓고 그 다음에 효령대군은 패스하고 바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 세종이 바로 4대 왕이 되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신하들 사이에는 누가 왕이 돼야 된다? 양령대왕. 양녕대군이 왕이 돼야 된다.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어질고 똑똑한 충녕대군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아니, 어? 뭐? 운동? 운동, 사냥, 무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사실 모르지. 역사에서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충녕대군 세종이 좋아했던 거는 뭘 좋아했던 거야? 책을. 책이 독서를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종대왕 충녕대군 때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라던가 이런 책 편찬이라던가 이런 문화적인 일들을 또 많이 한 거야. 다른 일도 많이 했지만 과학기술 발전이라던가 반면에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더라면 운동, 사냥, 무술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국방을 강화한다던가 뭐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이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야? 그 모임의 성격이 뭐야 된다?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학급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금 1학년, 2학년, 뭐 3학년 이렇게 여러 학년을 거치면서 여러 담임쌤을 만나봤잖아. 그럼 담임쌤들마다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학급의 운영 방식도 서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더십이 달라지는 거야. 어떤 음악 선생님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면 학교 수업에 노래 같은 걸 많이 하고 뭐 노래도 많이 틀어주고 그런 걸 접할 시간이 많아. 또 어떤 선생님은 체육 활동을 좋아하면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어떤 선생님들 조용조용히 반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아주 터프하게 반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리더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운영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던가 나라가 운영되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마다 나는 세준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태연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마다 또 필요로 한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른 점은 과거는 이렇게 왕에 의해서 다원이가 왕해라, 태연이가 왕해라라고 이렇게 뭐해 지명하지만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거. 그 점이 이제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원이. 어, 양녕대군이 쫓겨나고, 세종대왕이 왕이 됐잖아. 근데 흥선대군이 원래부터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못 됐으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흥선대군이었다면, 화났을 거야? 태연이요. 어, 나는 많이 화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원래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왕이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 세준이요. 나도 왕이 그렇게 되고 싶진 않지만 만약 호령대군이었으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원래 그 양녕대군이 세자였는데 폐위가 됐으면 둘째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셋째가 왕이 되어서 많이 화났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해병대원이었다면 나도 화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보다 어린 동생이 뺏었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화났 맛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다온이와 태연이와 세준이는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약에 둘째였다면 효령대군 입장이었다면 자신 대신에 셋째가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따르면 화가 났대? 다온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어땠대? 효령대군이 어떻게 했대? 책 몇 쪽 보면 되냐면 41쪽. 이거 던져. 세준이 뭐? 자, 책 41쪽에 보면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효령대군은 어떻게 했는지. 불교에 깊게 몰두하였어요. 어? 불교에 깊게 몰두하였어요. 불교에 깊게 몰두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어.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줄 어렸을 때부터 다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활쏘기의 소질을 보며 아버지를 따라 사냥터에 자주 다녔다. 양녕대군이 세상에서 폐위가 자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양녕대군은 세종대군에게 세상 자리를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뜻을 모르겠냐며 꼬집어하였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래서 동생이 세종대군에게 세자의 자리가
돌아가자 불구의 힘을 몰두하였다. 소용대군 성격이 원만하여 친척들과 사이가 좋았으며 특히 세종이 집을 찾아오며 밤이 늦도록 떨어지는 형제 운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91시까지 장수하는 동안 세종, 군종, 단종, 세종, 예종, 성종까지 총 6명의 왕을 모셨다. 이렇게 효령대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효령대군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양녕대군 얘기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 위에서 8째 줄 신하든 원래 세자였던 우리 태연이도 그 책 갖고 있니 혹시? 그럼 태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신하들은 원래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자기가 왕을 제주한 것이 안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 걱정 때문에 밤낮을 양녕대군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다. 생각이 세종 신하들의 이런 걱정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신하들이 성님을 경계하고 있으나 성님이 세자에서 폐위될 때 사설을 올린 신하들은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겠지. 하지만 나에게만큼은 언제나 상냥하시던 형님께서 나에게 나쁘게 하실 리가 없다. 세종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존경했던 형님을 핍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종은 양녕대군이 자신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했다. 형님이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첫째인 양녕대군의 행동과 둘째인 효령대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게 전기문마다 위인전, 전기문은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글을 전기문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위인전은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의 글을 기록한 것들인데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양녕대군이 일부러 세종대왕에게 자기보다는 세종대왕이 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상한 짓을 해서 양보했다. 효령대군도 이렇게 양보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책에서는 효령대군도 왕을 하고 싶었으나 양녕대군의 어떤 그런 충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서 포기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는 어쨌든 세종대왕과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임금이 된 다음에도. 그런데 세준아 자꾸 세준이 그 뭐 이상한 소리 들려고 선생님이 음소거 해놓을 테니까 일단 세준이가 발표할 때만 마이크를 켜.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뭐야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왕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왕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심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후백제의 견훤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봤어? 후백제의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견훤이라는 인물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가둬.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는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 후고구려를 가서 왕건하고 손잡고 자기 아들을 물리쳐. 이렇게 왕위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뭐해? 싸울 정도로. 또 이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뭐해? 막 죽여버려.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켜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 이런 식으로 그 권력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일이 아주 뭐였다는 거야? 다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서로 뭐했던 화합했던 서로 도왔던 그러한 부분으로서 상당히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오늘날에는 뭐 왕이 없으니까 왕이 아니라 대기업, 이른바 CEO를 둘러싸고
누가 회장님이 될 거냐를 둘러싸고 형제들 간에 막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종종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 이런 돈이라던가 권력 앞에서 형제나 부모 자식 가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어떤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화합했던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가지의 작용을 해. 본인의 의지. 즉, 아까 여러분들처럼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차례인데 감히 조그만 게 내 자리를 뺏어? 라고 해서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상당히 중요해. 근데 본인 의지 말고 본인은 양보할 수 있어. 근데 주변의 부추김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즉, 세종이 왕이 되냐, 양녕대군이 왕이 되냐, 효령대군이 왕이 되냐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자, 어떤 사람들의 지위가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세종대왕이 왕이 됐어. 그럼 세종대왕에는 누가 있어? 부인이 있겠지, 부인. 그리고 이 부인에게는 부인의 집안이 있겠지, 집안. 우리 여러분들 많이 지금 쉽게 말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런 형제들이 있겠잖아. 근데 만약에 세종이 된 게 아니라 누가 됐어? 태종이 왕, 그 뭐지? 첫째가 누구였지? 양녕, 양념.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왕이 됐어. 근데 세종대왕이나 양녕대군의 아버지는 다 똑같잖아. 효령대군 다 아버지는 다 누구야? 부모는 이방원이죠, 이방원. 태종이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 고모부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아. 친가는. 근데 세종대왕이 되면 이 외가 쪽, 또 양녕대군의 부인, 여기 외삼촌, 외가, 요거하고 요거는 같아 달라? 다르지? 요 사람은 세종대왕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의 장인이 되는 거야. 근데 양녕대군이 왕이 되면 요 사람이 왕의 장인이 되는 거야. 효령대군이 왕이 되면 그 부인의 아버지, 어? 아버지인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자기가 왕의 장인어른, 왕의 뭐 처남, 왕의 뭐 누구, 그 때문에 이런 외적들끼리 서로 자기들 그 사람을, 자기들 사회를 뭘로 만들려고? 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또, 세종 밑에 따르던 그 신하들 있을 거 아니야. 양녕대군 밑에 따르던 신하들 있을 거 아니야. 효령대군 밑에 따르던 신하들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왕이 되면 그만큼 자기들도 그만큼 신분이 뭐해져? 높아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세종대왕이 왕이 돼야 됩니다. 아닌데 양녕대군이 왕이 돼야 됩니다. 효령대군이 왕이 됩니다라고 서로 막 부추긴다는 얘기. 물론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령대군이 돼야 양녕대군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추기긴 하겠지만 그게 곧 자기의 권력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권을 둘러싼 어떤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어떨 것 같아? 요즘에도 그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있어. 즉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 선거운동 하는 사람도 있지. 그 선거운동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자기가 장관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뭐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근데 만약 자기가 내가 태연이를 지지하고 태연이가 대통령이 되라고 막 열심히 했어. 다원이는 세준이가 대통령이 되라고 열심히 했어. 그러면 태연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태연이를 대통령을 만들어낸 공에 따라서 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 하지만 다원이는 세준이를 뭐 했기 때문에 지지했기 때문에 다원이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 반면 다원이가 믿는 세준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수세님은 태연이를 대통령으로 밀었기 때문에 세준이는 나를 예뻐할 리가 없지. 나를 미워하겠지 오히려. 그 세준이는 누굴 더 좋아해?
다원이를 좋아하겠지. 나를 해준. 그러면 다원이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길 거란 얘기지. 어? 이렇게 누가 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단, 요것도 하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모든 왕이, 모든 대통령이 그렇지는 않아. 정말 훌륭한 대통령은 다원이가 세준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밀었지만 세준이가 보기에 다원이보다 선배가 더 일을 잘하게 생겼어. 그러면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뭐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거지. 그게 오히려 더 훌륭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왕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어려워. 왜? 다원이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다원이가 네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선거운동해갖고 세주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널 안 시키고 선배를 시켜. 그럼 다원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하나요. 화나지. 그 다음에 세준이를 다시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다원이가?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지. 내가 도와줘봤자 너가 나를 저기 하는데 밀어내는데 욕하고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 그래서 자기 일을 도와준 사람을 적절하게 챙겨야 되는 것도 마음이지만 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됐다가는 나라 운영이 엉망이 돼.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도 사실 대통령의 중요한 능력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나? 아니면 누구 남았나? 태연이 했고 지금 조금 아까 누가 했지? 다원이가 했나? 이제 세준이 할 차례야? 세준이 했어? 세준이 할 때는 마이크 켜고 얘기하라고. 어? 했어요.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요거 이야기 이어서 쌤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이 이제 아까 말했던 위인전 전기문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어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들, 어휘력을 늘리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쪽에 보면 홍살문이라는 게 나와. 보였어, 홍살문? 14쪽이 홍살문. 처음에 홍살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밑에 있는 뭘 보면 사진을 보면 사진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 책에서 홍살문을 한번 손으로 찾아가지고 짚어봐. 그래서 보여줘봐 이렇게 화면에다가. 홍살문이 뭐야? 그 중에서 그 사진에서 뭐가 홍살문이야? 그렇지. 다원이 짚었고. 다 잘 짚었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살문은 나라의 위엄을 상징하는 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이 이제 불구롱이지. 붉은색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홍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쪽에 보면 참도라는 게 참도. 참도 보여? 여기 사진에서 참도를 찾아서 손을 짚어봐. 참도. 그 참도야. 이 참도는 어떤 특징이 있대? 어떤 특징이 있대? 어, 특징 있잖아, 특징. 일반 기구와 다른 점. 뭐? 왕들, 돌아가신 왕들의 영혼만 돌아다니지. 그렇지. 돌아가신 왕들의 영혼만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다닌다는 거야. 근데 이 길이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인데, 다른 길과 좀 다른 점 있지 않아? 지금 보니까? 세준이. 길의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다? 그렇지. 길의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다는 거야. 길이 평평한 게 아니라, 길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다는 거야. 더 높다는 거야. 어때? 사진에서 보니까 가운데 튀어나온 게 보여? 양 옆이 좀 낮고, 가운데가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 있지. 그래서 그 까닭이 바로 왕의 영혼들이 다니는 길이다라고 해서 참도라고 했어. 쌤도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참도라는 게 있는지. 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자, 사진에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건 뭐고, 왼쪽 사진은 뭐고, 오른쪽 사진은 뭘까? 지금 6쪽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왼쪽 사진은 뭐고, 오른쪽 사진은 뭘까? 뭐 여러분 추측해서 얘기해봐. 어, 왼쪽 사진은 무인석인 것 같고, 오른쪽 사진은 무인석인 것 같아. 그렇지. 잘 얘기했어. 왼쪽 사진이 바로 무인석이야. 오른쪽 사진은 문인석인데, 이 무인석과 문인석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림에서 보니까? 사진에서 보니까? 옷을 다르게 입고 있어. 옷을 다르게 입었어. 그렇지. 옷도 다르게 입고 또 무인석에서 세준이. 모자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 모자도 다르게 쓰고 있어. 또, 자, 무인석에 이 사람의 손 봐봐. 손.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손에 잡고 있는 게. 칼, 칼을 들고 있어. 그럼 그 무인석의 무인은 누굴 상징한다? 무신, 그렇지. 무인석의 무인은 무관, 무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장군이야, 장군.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군이야. 반면 문인석은 누구? 문관, 문신. 그래서 이른바 학자나 일반 신하, 일반 정치인.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장군 출신들은 무인석, 그 국방 지키는 거, 전쟁 담당. 그다음에 일반 신하들은 정치 담당을 하는 어떤 그런 문관. 그래서 문무백관이라고 그러는데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어서 왕 주변에 있어서 평상시에도 왕이 나라를 운영할 때 이런 장군들과 국내 정치라는 그런 무인들이 함께 하듯이 이렇게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었다는 것들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쪽. 여기에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자,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 세종, 태종 이방, 이방원.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을 세종대왕이 뭐라고 불러? 세종대왕 신하들이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상왕, 상왕.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왕인데 그 전에 왕의 아버지인 왕을 상왕이라 상왕. 그 다음에 할아버지 누구? 태조 이성계를 뭐라고 불러? 여기 보니까 20쪽에 해상왕, 태상왕이라 불러. 태상왕. 그래서 왕의 할아버지 왕은 태성왕이라 부르고 왕의 아버지 왕은 상왕이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척이라고 해요. 외척. 외척. 외척은 뭐 누굴 보고 외척이래? 외친척? 어? 외친척? 외친척. 그렇지. 여기 20쪽에 보면 특별히 외척을 누구라 부르는데? 자, 이 책에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좀 틀렸어. 우리말에 친척이 있고 인척이 있고 외척이 있어. 우리가 친인척이다 하기도 하고 뭐 외척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말들이 조금 어려운 말들인데 요 말들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준이가 왕이야. 그럼 세준이한테는 누가 있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겠지.
그래서 요 아빠 쪽 사람들, 고모, 뭐 삼촌, 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고? 친척, 친척이요, 친척. 그 친척. 근데 세준이가 아빠 쪽 사람들 말고 엄마 쪽 사람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막 이런 사람들 있겠지? 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불러? 외척, 외척이라고 외척. 그래서 친척하고 외척하고 이렇게 달라. 여러분도 지금도 친가, 외가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인척은 뭐냐? 세준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응? 결혼을 뽀글이랑 했어. 뽀글이. 뽀글이랑 결혼을 했어. 그럼 뽀글이네 집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뽀글이 엄마 아빠, 뽀글이 오빠, 뽀글이 남동생 뭐 이런 사람, 뽀글이 동생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부른다? 인척, 인척, 인척. 그래서 결혼해서 생긴 친척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척이라고 인척. 자, 근데 이 책에는 왕비의 친척이라고 앞으로 절대 왕비 외척들이 정치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왕비 외척이 잘못된 말이에요. 왕비 외척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 여기서는 인초, 인척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여기 외척이라고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친척은 여기 아빠 쪽 형제, 외척은 엄마 쪽 형제, 인척은 부인 쪽 형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 22쪽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까 그 충녕대군, 세종대왕이 특징이 독서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세종대왕의 독서법이 있어. 세종대왕은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세종대왕의 독서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쪽과 22쪽에 보니까 세종대왕은 독서할 때 어떤 식으로 독서했는지, 세종대왕의 독서법의 특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준이. 그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고 그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또 22쪽 보면 또 나와 있어. 22쪽에 보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독서했대? 응? 다원이, 태연이 못 찾았어? 22쪽. 세종대왕이 어떻게 독서했는지. 세준이 밤까지 늦게 독서하는 거? 반까지 늦게 읽었다고? 자, 그 전에 물론 그것도 맞아. 자, 태연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이처럼 어, 청년들은 한 번 읽은 책을 처음부터 다시 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었다. 요거 이해가, 아까 우리 세준이가 말한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지. 근데 그 다음에 읽어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이 세종대왕의 또 독서법 뭐라고? 태연이 지금 읽어본 부분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 어,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안 읽고 그냥 자기가 계속 읽고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다는 거야. 읽고 싶은 책. 어? 읽고 싶은 책. 여러 책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천천히 읽었다. 천천히. 빨리 막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었다는 거야. 세 번째로는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깊이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것들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애썼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섯 가지가 바로 세종대왕의 어떤 그런 독서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 다원이의 독서법을 한번 소개해봐. 다원이 나는 이렇게 독서합니다. 다원이의 독서법을 한번 소개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림이나 아니면 뒷면이나 작가 이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반복했길래 다원이는 좋은 독서법을 갖고 있네. 우리 태연이는 어떻게 독서를? 어, 일단 좋아하는 책을 읽고 만약에 재밌으면 또 반복해서 읽고 그래요. 그렇게 했고, 우리 세준이 독서법은? 읽은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그 찾아보 찾아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니 두 번 그 다음으로 읽고 그 글쓴이의 생각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아주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독서법, 좋은 독서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독서 방법을 시험해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독서법을 찾는 것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책을 읽어요. 여러 책. 이 책 읽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 보다가 또 다른 책을 또 보다 해서 여러 책을 함께 읽기도 하고, 사실 선생님은 세종대왕과 달리 세종대왕은 한 번 본 책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데, 사실 선생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읽어야 될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 책 한 번 보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책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본다던가 아니면 메모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기록을 한다던가 그렇게 읽고,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이제 또 새로운 책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다양한 책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편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난 다양한 책을 보는 것보다 한 권 한 권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서 완전히 내 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독서 스타일도 있는 거고, 또 한 권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새로운 책을 시작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읽고 나서 꼭 정리하고 기록하고 뭐 독서 감상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고, 뭐 책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독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 28쪽, 29쪽 보겠습니다. 28쪽, 29쪽에 보면 누가 나와?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나와서 그 태종 이방원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종 이방원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마지막 두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 두 줄, 다원이 또한 또한 태종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실시했다. 당시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없앴고 유도를 승산하고 불법을 하기 위해 전국을 많은 사찰을 폐쇄했으며 양반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호패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도청법을 실시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백성을 등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비였던 장영실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동구사야 고려사와 같은 역사책을 새로 편찬하게 하고 활자에 만드는 등 문화 정책에도 힘썼으며 여진족 장벌과 외구 소탈 등 국방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황희, 맹사성 등의 문관과 최윤덕, 이동무 등의 문관도 태종 때부터 꾸준히 활약해왔다. 태종의 이런 업적 때문에 태종의 뒤를 이은 임금인 세종왕위에 오른 초기에 별다른 위기 없이 훌륭하게 왕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 태종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뉘는데 어쨌든 이 책의 평가는 태종이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해놓음으로써
세종대왕이 안심하고 여러 가지 한글 창제라든지 훈민정음 창제라든지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기반 터전을 잘 가꿔준 왕이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기 전에 세종이라는 왕이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냈다라고 또 이 책은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쪽 아니다. 44쪽 보겠습니다. 44쪽, 45쪽에는 세종이 한 일 중에서 무슨 일? 44쪽, 45쪽에는 무슨 일이 나와? 응? 그러니까 44쪽, 44쪽하고 45쪽에는 지금 계속 제일 많이 반복돼 나온 단어가 뭐야? 여진족? 그렇지, 여진족을 정벌한 일이 나와. 그래서 당시에 조선이 이렇게 지도가 있어. 보여? 조선이 이렇게 보면 이쪽에 여진족이 살았어. 지금 백두산 이쪽에 위쪽에 여진족이 있어서 이쪽을 이제 그 뭐야 몰아내고 여기에 이제 사군 육진이라고 우리 김종수 장군을 시켜가지고 여진족들을 제압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만 해도 영토가 여기까지밖에 없었어. 근데 조선시대 들어서서 바로 여기 위쪽 윗부분까지 우리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넘겨서 그 다음 46쪽 47쪽에는 뭐 한 얘기 나와? 46, 47쪽에는 뭐 무슨 얘기 나와? 사 46쪽에 세종대왕하고 태종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데 어디? 아까 위로는 여진족을 뭐라 했는데 밑으로는 누가 문제였다는 거야? 외국. 외구 일본 외구에서 요 스시마섬 들어봤어? 대마도 부산 바로 밑에 스시마섬 대마도 지금 현재 일본 영토인데 여기 외구들이 자꾸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대마도 스시마섬을 정벌했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 일들 중에서도 이렇게 바로 국방에도 신경 써. 북쪽으로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남쪽에는 왜구들을 정벌했던 그러한 일들이 세종대왕이 한 중요한 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5쪽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태연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두째 줄 그렇게 해서 65쪽 밑에 두째 줄 그렇게 해서 어, 밑에서 두째 줄 66, 65쪽 그렇게 해서 세종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대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던 학문 연구기관 자편전은 바로 세울 결심을 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에서
함께 공부할 인재를 뽑기 위해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 아, 거기 뭘 설치했대? 어, 과거 시험? 아, 과거 시험을 봐서 인재를 뽑았는데 뭐 때문에 어, 집현전, 과- 집현전. 들어봤어, 집현전? 집현전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세종 들어봤어요. 혼자서 뭘 다 한 게 아니야. 세종대왕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인데 집현전이라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각종 연구소를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신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세종대왕에게 이런 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업 같은 데도 연구소를 설치해. 그 기업이 앞으로 뭘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가, 나라에서도 이렇게 각종 연구기관을 설치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그런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어. 그 자기의 일을 잘 뭐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참모 그룹들이 필요하고 이런 연구기관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에 수용대학은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투자를 어디다 할 거냐 연구소에다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냐 뭐 국방에다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거고 또 신하들을 어떤 신하들을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힐 거냐 이것들도 결국은 그 리더였던 그런 결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세종대왕이 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오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종대왕이 손꼽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여러 모습들을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잠깐만 우리 책이 맛있는 과학 41권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겁게 안전하게 방학 잘 보내고 태어나 거기 더워? 근데 여기 한국 너무 더워. 막 36도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네. 너네는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알아? 거긴 참 그 우리하고 온도가 다르지. 거기는 근데 섭씨 화씨인가 뭐 이거 써갖고 다 온도계가 다르지. 근데 어, 그냥 한국 온도 가끔 알아? 어? 그냥 30도까지 올라가고. 30도까지 우리나라보다는 괜찮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